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B라고 할 때, 자, 얘가 홀수일 때, 얘가 3 또는 6일 확률을 그리잖아. 그럼 이제 전체 경우를 구해보자고. 그래서 얘가 홀수인 경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해됐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가 AB하고 했을 때 이게 짝, 홀, 그죠? 홀, 짝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때 확률을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가, 그럼 A 플러스 B가 짝수가 되려면 둘 다 홀수이거나, 그죠? 둘 다 짝수이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확률은 4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돼서.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홀수고 AB가 짝수인 경우, 그러면 결국에 그거는 2분의 1이 나오니까. 알지? 자, 그러면은 AB가 3 또는 6, 그러니까 이런 전체의 경우 중에서 AB가 3인 경우, AB가 3이려면 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 되죠. 왜냐면 전체가 홀수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AB가 6인 경우는 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됩니까? 홀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자, 그래서 AB가 3이고 A 플러스 B가 짝수인 경우의 수는, 얘는 이제 A가 1, B가 3이거나 아니면 A가 3, B가 1인 것밖에 없으니까 확률은 18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AB가 6인데 A 플러스 B가 홀수가 되는 건 뭐겠냐. 1, 6, 그 다음에 2, 3, 3, 2, 6, 1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9분의 1이 되는 거죠. 36분의 4가 돼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이제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죠? 전체 경우의 수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전체 경우의 수였고, 그 중에서 방금 구한 확률 18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9분의 1을 해주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17번은 이제 빈칸 채우기인데, 빈칸 채우기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어떤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알았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1번 x가 5인 사건을 구하라고 했지. 그죠? 그러면 x가 5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5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최소 숫자가 2니까 4번까지 해가지고 9가 안 넘는다는 건 2가 4번 나와서 8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률 같은 경우 4번 중에 4번 다 2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4제곱이 돼서 가에 들어갈 빈칸은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인 사건은 뭡니까? 4번 만에 9가 넘는 확률을 구하자 이거야. 그럼 공을 3번 꺼낼 때까지 종이에 적힌 수압이 6이고, 그죠? 4번째 꺼낸 것이 3 이상인 경우, 그죠? 이해됐어? 그 다음은 두 번째 뭐야? 합이 7이고 공을 3번 꺼낼 때까지 종이에 적힌 수압이 8인 경우, 알지? 그럼 8이면 그 다음은 뭘 꺼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지? 위에 거는 합이 지금 6이기 때문에 무조건 3 이상을 꺼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 3번까지 합이 7이니까 그 다음은 2, 3, 4, 5, 그죠? 2, 3, 4니까 2, 3, 4 어떤 걸 꺼내더라도 다 9가 넘어요. 그지? 그래서 나에 들어갈 빈칸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3번 중에 2번,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의 1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지. 방금 이야기한 이 전체 경우를 다 구하기 위해서. 그죠? 이해됩니까?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스스로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 부분. 알았어? 이 문제는 이 부분이 킬링 포인트죠. 그러니까 지금 x가 4일 확률을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 문장은 다 써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확통인데,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6개 좌석에 한 명씩 앉는데, 붙어있는 좌석에 남학생, 여학생 한 명씩 앉고 난 후 각각 학생에게 같은 종류 공책 3권과 같은 종류 연필 3자리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그랬죠. 그럼 일단 앉혀봅시다. 알았어? 앉히는 경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은 남학생을 앉히는 경우가 3팩이잖아. 여학생을 앉히는 것도 3팩이에요. 근데 얘들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은 같은 종류의 공책 3권하고 같은 종류의 연필 3자를 하나씩 남겨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같은 공책 3권 한 자루, 3자루 하나씩을 무조건 줘야 되니까 이건 부정방정식하고 달라요. 한 사람이 하나씩이니까 공책을 A, 연필을 B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 B, B 이렇게 했다고 치면 무슨 이야기야? 여기에 앉은 사람이 공책을 가졌고 그 다음 자리는 연필을 가졌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A 3개, B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19번인데 19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좀 추상적인 문제죠. 그죠? 이런 게 사실 평가 문제도 잘 나와요. 이미 많이 나왔었고. 자, 지금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점 OAB가 있는데 오리진하고 OA와 수직인 직선. 그럼 이렇게 쌤이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OA를 그리고 나서, 알았어? OA를 그리고 나서 OA의 수직이고 오리진한 직선 위에 한 점, 여기 한 점을 우리가 이제 P라고 잡아보자 이거야. 그 다음에 오리진한 OB와 수직인 직선 위에 한 점을 Q로 하자. 그죠? B는 어디냐 이거지. B는 뭐 대충 한 이쯤 있다고 칩시다. 이해됐어요? 그럼 B의 수직입니다. 그럼 쌤이 색깔을 좀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거 B, 얘한테 수직인 거야. 이해됐죠? 수직이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는 너한테 수직이고, 연장을 좀 해볼까요? 얘한테 수직이고, 이해됩니까? 수직이라고. 직선을 좀 연장을 계속 다 해놓으면 이렇게 여기 위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도 P라는 점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P라는 점도 역시 Q라는 점도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해주는 학생들은 쌤이 할 때마다 점이 다르지, 번호도. 그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표현이 있죠. 두 개를 더한 벡터와 A, B가 서로 수직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본적으로 OP 더하기 OQ하고 누구랑 내적을 하면 됩니까? OB 빼기 OA가 내적이 0이다를 이용을 하시면 사실 기억은 증명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OP하고 OB의 내적값과 OQ랑 OA의 내적값이 같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거를 골라줘야 되는 거야 실제로. 내가 만약에 P1을 골랐다, 그럼 OP1하고 OQ를 더한 게 AB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뭘 고를 수 있는 거냐면 Q1을 고를 수 있고, 짝꿍이. 그러니까 만약에 P가 P1에 있는 방향이 골라지면 우리는 그걸로 Q를 이쪽 방향에 있는 애를 고를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P2로 만약에 P를 골랐으면 Q2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의 합이 AB랑 수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그림을 조금 이제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경우, 그러니까 현재 A하고 B가 OA랑 OB가 이루는 각이 예각인 경우죠. 그죠? 이 각을 그러니까 세타가 예각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 같이 해결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의 각을 다 찾아볼 거예요. 여기 각은 뭐가 됩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각도 당연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OP,
그죠? OP하고, 그러니까 디귿을 보려면 OP하고 OB랑 내적을 하면 OQ랑 OA랑 내적한 게 같잖아. 이건 누구 때문이야? 기억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럼 이 내적을 실제로 구해봅시다. OP의 크기에다가 OB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봐보세요. 눈으로. 지금 현재 지금 OP하고 OB가 이루는, OP가 지금 현재 아까 쌤이 세트로 묶어준 거 있지. P1일 때 누가 세트? Q1이 세트고, 그 다음에 Q2일 때 P2가 세트.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현재 지금 코사인 값이 어떤 걸 가져와야 되는 거야? 지금 OP하고, 그죠? OP하고 OB가 이루는 각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가져와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OQ의 크기랑 OA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Q랑 A랑 이루는 각도, Q랑 A가 이루는 각도를 표시해 보면은 Q1하고 A가 이루는 각도인데 얘 역시 각도가, 그죠? 똑같죠? 이해됩니까? 코사인 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서 이게 같으니까 결국엔 얘들의 그 길이의 곱이 같아지는 거고, 그걸 변형을 하면 니은이 있는 것처럼 OA의 크기 분의 OP의 크기, 그 다음에 이게 OB의 크기 분의 OQ의 크기랑 같아진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둔각일 때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둔각일 때도, 그러니까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을 때 각각을 지금 그려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P1 여기에 P2가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수직이겠죠? 그죠? 얘가 수직일 거고, 그리고 이제 B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얘네들이 이루는 각도가 전체가 이게 세타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루는 각이 뭐뭐가 되겠냐 라는 건데, 선생님 써줄게. 이 각은 뭐가 되는 거? 그러면 세타 빼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Q가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각도를 찾아보면 그 다음에 이쪽 각은 뭐가 됩니까? 세타 빼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처럼 확인을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0번인데 2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직선, 요 직선의 정체를 좀 밝힐 필요가 있고, 이거는 각도가 지금 3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y는 탄젠트 3분의 세타의 x 이렇게 생긴 거로 보시면 돼요. 이 각이 지금 3분의 세타 아닙니까? 그죠? 문제 AO 아래 3배가 AOP다. AOP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됩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y가 1이니까 여기 t 좌표는 뭐가 돼? t 좌표는 탄젠트 3분의 세타분의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y에다 1 넣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그 x2 있죠? x2가 지금 q좌표잖아, 그죠? q좌표 x2는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원 위에 있으니까 루트에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를 사인 코사인에 둬도 돼. 만약에 x좌표로 그냥 직접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루트에 1 마이너스 36 사인 제곱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x값이. 그러면 저 직선은 뭐가 돼요? 직선 OQ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y는 기울기가 딱 나오죠. 루트에 1 마이너스 36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6 사인 세타가 되나요? 곱하기 x,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좌표를 구해보면 y가 1일 때니까, 그죠? s.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6 사인 세타의 루트에 1 마이너스 36 사인 제곱 세타가 만들어져요. 알지? 그럼 끝났네. bt분의 bs의 길이는 방금 구한 x값들을 활용을 하면
6 사인 세타 분의 루트에 1-36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x를 직접 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해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 값이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해? bt 값 x 좌표, bs도 x 좌표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x 좌표만 구해가지고 두 개 나누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되죠. 아니면 닮음이나 이런 걸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21번으로 갈게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얘도 오히려 이게 더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 fx 그래프는 모르긴 몰라도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y는 x가 기본적으로 배경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죠? 역함수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1부터 2까지잖아. 그래서 1일 때 한 이쯤 있고 함수 값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 형태로 와요. 그러면은 이게 fx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역함수는 대칭으로 생겼을 거고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x일 때 중점 m을 b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게 a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 반대편에도 q가 있을 거고 여기 y 값이 오히려 a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중점은 여기. 오케이? 근데 그게 쭈르르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한계점까지 오면 여기가 a고.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때 hx를 ab 길이라고 하자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b예요. 그럼 b가 움직여.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죠? 그럼 hx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hx는 ab 길이니까 b가 얼마까지? 2까지 갔을 때의 그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 보면은 여기가 2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중점이 있겠죠? 여기가 바로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얘가 b면은 결국에 요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죠?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보면 hx는 뭐가 나와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계산하면 나오는 거니까 hx는 어렵지 않죠? 루트 2분의 1에다가, 그죠? x 플러스 fx 빼기 4분의 5라는 녀석이 나와서 원래 있던 이 fx 있죠? 4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lnx를 대입한 요게 바로 hx가 돼서 요것만 미분하고 끝나요. 맞죠? 자, 다음 이제 주관식으로 갑니다. 28번부터 시작을 할까요? 저 확대를 좀 해서 좀 볼게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림이. 그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문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울기가 m인 직선.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이죠. 그죠? 그 다음에 f1, f2가 f2n이랑 같다. 그죠? f1, f2가 f2n과 같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네요. m제곱을 구하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6이고 2니까 지금 쌤이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다시 쓰고 있냐면 이거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2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이러한 상호선이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합니다. 여기 길이 AF1을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둘게요. 그러면 AF2 자, 잘 보시면 여기를 A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AF2를 B라는 길이라고 둡니다. 그럼 당연히 둘의 합과 차는 일정하겠죠. 일단 지금 타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A 플러스 B가 2루트 6으로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F2 좌표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나? 내가 구해야 되구나. 6하고 2였지 아까. 그러면은 얘가 2,0이네. 그 다음에 F1이 마이너스 2,0이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F1, F2가
여기가 4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얘가 직각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이죠. 사실은 그냥 중요한 사실입니다. 피타를 쓸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b-a 값이 2루트 t가 나온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치? 이게 바로 추측 길이가 돼버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2분의 x제곱 빼기 2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L 같은 경우는 기울기 아까 m이라 그랬잖아. 근데 f1을 지나기 때문에 y는 m의 x 플러스 2라는 직선으로 일단 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나는 교점 y는 x와 만나는 교점이 q야. q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m의 x 플러스 2라는 직선하고 y는 x하고 교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p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p는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이 돼서 각각 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m-1분의 마이너스 2m이 나오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m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m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이들 둘의 중점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m 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m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m 좌표에 m의 x 좌표만 일단 구해볼게요. m의 x 좌표. 그럼 얘는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m제곱 이렇게 되죠. 일단 이거 하나 킵해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mn 직선을 직접 구할 수는 있어요. 그죠? 왜냐면 여기 n 좌표가 나오거든요. 길이가 지금 같다 그랬기 때문에 이 길이가 똑같이 해도 4가 돼가지고 여기 좌표가 6,0이 돼서 요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y는 마이너스 n분의 1에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구한 직선하고 연립을 해요. 누구랑?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L이랑 연립을 하면 따라서 마이너스 n분의 1에 x 마이너스 6이랑 m의 x 마이너스 2랑 연립을 해요. x 플러스 2죠. 그렇게 하면 x 값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x가 m좌표잖아. 그지? 근데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아야 되는데 m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6이 나와요. 이 친구하고 위에서 구한 거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니네들이 서로 같구나. 이걸 가지고 m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좀 계산이 복잡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쭉 처음부터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29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정사면체에서 어떤 평면이 어디를 지나고 어디를 안 지나는지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았지? 자, 여기에서 이 평면식에다가 각각의 점을 다 넣어봐요. 알았지? 각각의 점을 다 넣어보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지금 C일 때는 T가 얼마가 나와요? C를 넣으면 Y하고 Z만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대입을 해볼게. 대입을 해보면은 3분의 7 더하기 뭐야? 6은 T가 돼가지고 그죠? T 값은 3분의 25가 나올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의 T는 0이 나오고 이때의 T도 0이 나오고 이때의 T가 5가 나와요. 근데 T는 0에서 5 사이기 때문에 그죠? T가 0에서 5 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거야. 이 BC라는 모서리랑은 만나질 않아. 그래서 평면이 어떻게 지나갈 수밖에 없냐면은 이렇게. 근데 여기 점을 쌤이 뭐 예를 들어서 P 여기 점을 Q라고 잡아보면은 PQ는 OA랑 평행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T 값이 똑같으니까 동시에 OA를 지나거나 안 지나거나 평면이 이렇게 잘리게 되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형태가 돼요. 얘도 평행하죠. 여기를
RS라고 하면 얘도 지금 평행하겠죠. 그래서 PQ가 RS랑 평행한 상황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랑 또 누구랑도 평행해요. OA랑도 평행한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이 상태도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알았지? 그러면 닮은 비를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5에서 C까지가 T가 지금 3분의 15기 때문에 3분의 25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잖아요. 그 다음에 이해됐어요? 그리고 AB를 봐봐. A에서 B까지 가는데 T가 5가 소모가 되는데, 그러면은 A에서 여기 S까지가 얘가 T인 거야. 비율상으로 봤을 때.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PQ 길이는 어떻게 비례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겠어? 25분의 루트 10에다가 25-3t 이렇게 나오죠. 비례식 써보면. 이해됩니까? 변의 길이가, 그죠? 5의 길이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RS의 길이도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은 5분의 루트 10에다가 5-t가 나와요. 닮은 비를 쓰면 돼. 이해됐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나와. 뭐야? PQ 더하기 RS의 값이 일단은 나와요. 25분의 2루트 10으로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25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사다리꼴의 높이죠. 그래서 쌤이 이거를 단면을 잘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맨날 자르던 대로 정사면체 반으로 한번 갈라볼랍니다. 중점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이 오겠죠. 자, 이걸 옆에다 살짝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밑에다 그릴게요. 자, 이게 지금 단면이 어떻게 오는 거냐면, 단면이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으로 일단은 오죠. 우리가 매번 그림을 그리던 대로 이렇게. 알았어? 그 다음에 C가 되고 얘가 M.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 여기를 M이라고 할게요. 아셨죠? 여기를 M이라고 하면은, 그죠? 그 밑에서 여기 값이 M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되는 거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비율로 따지면 여기가 5였고 여기가 T에 해당되며 여기가 T일 때는 여기가 뭐였어요? 3분의 25인가요? 아까 위에 3분의 25. 오케이? 따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T하고 여기 밑에 있는 T는 달라. T1, T2 이렇게 해야 되나? 알았지? 그럼 여기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또 닮음을 한 번 더 써야 된다는 거야. 여기 수선을 내리잖아. 여기 세타의 코사인 값을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죠. 3분의 1입니다. 정사면체니까요. 알았어?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배운 걸 활용을 하면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여기가 뭐 그냥 I라고 할까요? 여기를 J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JI가 필요한 거지. 그지? JI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그러면 MH 길이는 어떻게 돼요? MJ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는데, 그러면은 MJ 값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할 거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아까와 같은 닮음을 쓰면 50분의 루트 30 T가 나와요. 알지? 그 다음에 JH 같은 경우는 그럼 똑같이 하면은 사인이 되는 거지. 그지? 사인이 되는 거다 보니까 25분의 2루트 15 T 이렇게 됩니다. 알죠? 이제 피타를 쓸 거예요.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어? HI만 구하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자 MI에서 방금 구한 MH를 빼면 되는데 MI는 앞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은 비율로 가면 돼. T 대 5로 가면 되거든. 알았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10분의 루트 30T가 되는데 MH는 방금 구했잖아. 그죠? 그래서 10분의 루트 30T 마이너스 50분의 루트 30
t가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50분의 4 루트 30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랑 jh하고 hi를 피타를 써버리면은 ji의 길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25분의 6 루트 5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넓이 구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오케이? 최종적으로 넓이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보면 이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5분의 6 루트 5t 방금 구한 거 거기다 곱하기 25분의 2 루트 10에 25 마이너스 4t 아까 구한 거예요. 그건데 이거를 뭐 하면 돼요? 이거를 그죠? 코사인 값 계산하고 역으로 하면 돼. 이 i를 정사형시킨 게 여기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계산을 한 게 8분의 9 루트 5다. 그죠? 여기다 곱하기 코사인 값을 한 게 이거다. 코사인은 어떤 평면이야? 문제에서 주어진 평면 있죠? 아까는 어떤 평면? 여기에 있는 그럼 여기 있네. y 플러스 3z는 t라는 평면을 어디로? xy 평면으로 정사형을 시켰기 때문에 각각의 법선 벡터로 코사인을 구해보면 코사인을 그럼 알파라고 할까요? 맞지? 코사인 알파 값은 루트 10분의 3이 돼서 다시 밑으로 갔을 때 여기다가 코사인 알파 여기다가 루트 10분의 3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t 값이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내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논술 준비할 때는 더욱더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실제 논술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죠. 다음으로 갈게요. 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진짜 엄청난 계산이라 사실 어거지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계산 결과만 좀 알려줄게요. 일단이 지금 f 프라임 x가 시컨트 제곱 x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의 역함수 g 프라임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컨트 제곱 y분의 1 맞나요? 그죠? xy 바뀌니까.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y분의 1이고 이 친구는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다. 사실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f하고 g의 관계 뭔지 알죠? f 맞습니까? f 인버스가 g일 때 현재 미분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fx가 뭐죠? 탄젠트면 탄젠트 x면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x가 x로 표현이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엄청난 계산해 가지고 지금 h'x를 계산을 하잖아. 그럼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나오거든요, 계산이. 알았어? 그래서 이제 a 값이 뭐가 나와? 1이 나오고 b가 1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에 주어진 요 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g'의 x제곱 dx를 하시오. 그럼 0에서 1까지 1 플러스 x 4제곱이 되겠죠. g'x가 나왔으니까. 이거 적분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 근데 이건 다시 모든 게 퍼즐, 이 퍼즐 맞추려고 문제를 이딴 식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h 1 빼기 h 0 이 말인 건데 그걸 이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함수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냈는데 이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더러워서 크게 영향가는 없어요. 이해됐지?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h1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봐봐. 지금 h1이 뭐냐면 h1이 뭐야? 대입하면은 그냥 넣어봐. 8분의 루트 2 ln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2 요것만 하자. 2 플러스 루트 2 그죠? 더하기 4분의 루트 2에다가 여기에 g의 루트 2 플러스 1 더하기 g의 루트 2 마이너스 1 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거예요. 어떤 탄젠트 알파를 했더니 루트 2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잖아.
탄젠트 베타를 했더니 루트 2 마이너스 2 나오는 거고, 이게 알파, 이게 베타인 거죠. 삼각함수의 기본입니다. 이거는 삼각 함수의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금 요걸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 이용합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보세요. 이해됐어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보시면 1이 나와요. 아니구나. 지금 여기서 두 개를 더한 게 뭐야?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2루트 2가 나오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1이 나오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그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나오는데, 이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뭐가 이상하지 않냐? 분모가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려. 언제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일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범위가 문제에 써있잖아.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복습을 좀 하라고. 요거는 중요하죠. 요거는. 분모가 0 된다고 당황하지 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파이라는 재밌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맞죠? 이 정도만 잘 건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5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